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호구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더리움 클래식 4시간 보공 차트예요. 보시면은 해당 자료들이 꽤 많이 켜져 있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CVD라는 지표예요. 이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매수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균형들이 우선적으로 가격 차트에서는 지금 조금 괴리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격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아직 매도 거래량을 압도할 만한 매수 거래량은 부재한 상황으로 데이터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위에 있는 CVD가 현물 CVD고 밑에 있는 것이 선물 CVD입니다. 현물과 선물 모든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매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미결제 약정입니다. 말 그대로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미결제 약정은 최근에 이렇게 소폭 반등을 해주는 추세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량이 빠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 미결제 약정이 빠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준다면 롱숏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잘 매칭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는요,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그간 거래소에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일부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소는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흐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표도 펀딩 레이트라는 지표입니다. 우리 뭐 해외 선물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뭐 1월물이다, 2월물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그런 해외 선물은 롤 오버라고 해가지고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그런 균형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포지션이 좀 우세하게 강해진다면, 예를 들어 롱 포지션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펀딩비가 양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롱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펀딩비를 숏 포지션한테 자동으로 정산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펀딩비가 조금씩 감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담들을 계속해서 껴안고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지 않지, 롱포지션 펀딩비는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부 보유자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청산 비율을 나타내 주는 건데, 지금의 청산 규모만 봤을 때는 크게 유의미한 그런 청산을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꽤 중요할 겁니다. 이 지표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의 계좌 수를 나타내는 그 비율입니다. 이런 식으로 롱 포지션의 계좌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요. 롱 포지션의 계좌 수가 적어진다면 이렇게 계좌가 빠져나갈 때마다 비율이 낮아지게 되죠. 근데 정말 재미난 거는 이렇게 계좌가 빠지는 타이밍, 자, 여기서 계좌가 빠지는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 롱포지션의 계좌 수는요,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 이상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적지 않게 있으실 텐데,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유튜버들의 관점 보는 것을 좀 꺼려하죠. 왜 그러냐면 본인의 기준이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기준이 정말 탄탄했었는지, 그러한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아직까지는 기준을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혹은 나의 관점을 고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어설픈 기준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때로는 어떠한 시그널들을 보면서 확신을 해가지고 손절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럼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 기준으로 체크를 하면서 기준을 잡으면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은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측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서 죄송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강력한 상승 파동이 연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던 그런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죠. 그러나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서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고서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A, B, C 파동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 파동은 끝났고 횡보 추세로 전환이 되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횡보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레인지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도 예측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 것 같은데, 보통 이 박스권이라고 표현한다면 박스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 혹은 박스권의 하단을 돌파했을 때를 노려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다양한 무기가 있죠. 그 무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 레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롱포지션의 계좌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었던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 계좌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당장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시장에 관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도 꽤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주가가 이때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진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던 이 박스권보다는 현재의 박스권에서 주가가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도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랑 여기서 파동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는 횡보 추세에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이탈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을 한 번 더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횡보 추세였고 여기서부터는 횡보가 끝나고 이제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그림이 딱 보이실 텐데, 보통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면은 이게 저점, 고점, 저점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채널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채널이 형성된 건 확실하죠. 그리고 보통 패러럴 채널이라면 이런 식으로 중단선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주 좁은 채널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결제 약정은 많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펀딩 레이트까지 지금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음수까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위치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면 당연하게도 상승 방향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방금 달러 차트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 업비트 한국인들이 사실 좋아하는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잖아요. 근데도 원래 항상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거래량 순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게 업비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이낸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한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이제는 보통 신규 상장 코인 혹은 밈코인들 쪽을 자꾸만 팔로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환경들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번에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원화 차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제가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모든 이동평균선은 사실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시간 차트에서는 모든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파동이 나왔던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120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칩시다. 4시간이죠. 4시간 차트에서 120선은요. 일봉 차트의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4시간 차트에서 120선, 이 120선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강해진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120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는
꺾여가지고 옆으로 누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20선이 이제는 앞으로 중심선 혹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데이터 차트 보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이평선들까지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평선은 수렴을 이루고 나서부터 확산을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캔들이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면 이평선은 상방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나온다면 이번에 주가는 당연하게도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패턴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토탈 3 차트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고점끼리 이어지는 선을 보시면 쭉 연결이 되죠. 이 하락 추세선을 일단 돌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테스트까지 해주고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눈치 싸움 단계라고 보는데 눈치를 보는 이유는 다를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쉽게 말해서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의 수급까지 다 빨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방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알트코인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종목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비트파이넥스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 자체를 보시면은 이게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작년 5월 달입니다. 이때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이더BTC의 롱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강력한 상승 파동으로 한번 이어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패턴 자체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웨지 패턴을 그리면서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롱 포지션의 물량까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얼마 남지 않았고 떨어져도 이제는 반등으로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 롱포지션의 규모보다 이번에 롱포지션 규모가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종목들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자, 이더리움의 상승력보다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은 이더리움 투자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이번에는 이더리움 클래식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더리움 기반 종목 아비트럼까지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정보방에 함께 계시는 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을 좀 관점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아침마다 매일 시황 올려드리고 중간중간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추천주를 드리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추천주를 좀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멘탈 잡기 좀 어려우시고 종목 추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를 통해서 숫자 1번 혹은 정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관점방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하시면 특히나 어느 가격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러한 목표가에 대해 관점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근거들을 나열해서 정리해 올려드릴게요. 숫자 1번 혹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